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허한 인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미국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인 걸 굉장히 원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예측 가능한 걸 원하는 거예요.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아마 시장이 증시도 그렇고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탄핵이 가결이 안 됐을 경우를 굉장히 불안하게 볼 겁니다. 전국이 더 혼란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더 타격이 있을 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난 화요일 밤이었죠. 저 비상계엄 선포가 네, 화요일 밤부터 해서 화수 목금 벌써 이제 이 상황에서 평론가님 지금 이 탄핵 관련한 요 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스의 흐름이 워낙 급하고 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어찌됐건 이제 그 야권이 탄핵안을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거냐? 이제 민주당이 워낙 예고한 거는 이제 그 7월 7일 그 12월 7일 7시 저녁 7시. 저녁 이렇게 7시. 77. 77.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예고를 이제 했었는데 사실 오늘 좀 상황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에 처리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어요.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 이걸 좀 당겨서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 변화가 있었냐면 밤사이에 이제 보도가 이제 나왔어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계엄 당일날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좀 체포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방첩사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체포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락 받고 방첩사 쪽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방첩사 쪽에서 명단을 이제 줬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있고. 근데 거기도 한동훈 대표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장 당연히 포함돼 있었고. 이 보도가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뭐 설은 있었는데 야당 쪽에서 이 한동훈 대표도 뭐 체포하려고 체포조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된 상태였는데 국정원 1차장이 이거를 공개를 해버렸으니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 소스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이제 긴급 그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뭐 탄핵에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무수행 정지가 결국은 탄핵이잖아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탄핵 말고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그렇죠. 탄핵안 가결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차마 탄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거 아닌가. 그럼 한동훈 대표가 선회하면 친한계들은 어찌됐건 같이 갈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그 계엄령 선포됐을 때 계엄 그 해제 요청을 이제 할 때 결의할 때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친한계 18명이 가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 결과가 190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스란히 이제 찬성한다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8표만 이제 이른바 이탈표가 있으면 이제 이게 가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안이 이제 국회의원 200명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땡겨서 그런 처리를 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또 한 대표가 이게 명확하게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먼저 일정 당겨놨다가 이것도 마음 바뀌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이제 좀 내부 좀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잠시 유보를 하자. 판단을 좀 유보한 상태로 이제 오늘 이제 오후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오후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기도 했고 만났었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네. 대통령이 뭔가 결심한 거 아니냐, 뭐 하야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 이제 최종 네. 뭔가 해결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석도 상당히 있었는데 어떤 분석 내지 기대. 예.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안 처리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바뀌는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만났는데 별 뾰족한 답을 못 듣고 나왔죠. 그래서 직무수행 정지를 철회할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못 들었다라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결국 토요일 그래서 내일, 이제 내일 7시 원래 이제 예정이었는데 혹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약간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2시간 정도 당기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도 또 유동적이긴 한데 네, 네. 현재까지는 뭐 내일 오후 5시 처리. 예.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할 경우는 그렇다 치고 이제 가결되었을 이후의 일정을 갖다가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은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은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고 되는 거죠. 그럼 총리가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을 권한 대행을 하는 권한 것이고. 대행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탄핵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이제 좀 되돌려 네, 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총리가 이제 직무 권한 대행을 예, 이제 그랬죠. 했던 바가 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죠.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뭐 얼마나 논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헌재에서 이 사안의 특수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이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빨리 이걸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가 또 아직까지 완벽하게 된 수사. 상태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혐의에 대해서 다 이게 어느 정도는 규명이 돼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혐의를 하시면 어떤 혐의죠? 그러니까 뭐 내란죄 혐의도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시겠지만 뭐 특검 그때 해가지고 네. 특검 수사 결과를 대부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수용을 하면서 파면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건데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특검법 얘기는 없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막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야권에서 보기에 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할 경우에는 특검을 또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또 뭐 워낙에 관련한 어떤 그 다루는 내용들이 많은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 뭐 숫자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네. 6명밖에 임명이 안 돼 있거든요. 총 제대로 됐으면 몇 명이? 9인 체제죠. 9인 체제인데 네. 3명이 비는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빨리 뭐 추천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시도는 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6인 가운데 이제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한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뉴스를 장식했던 뭐 2차 계엄. 네. 지금 그
그거는 어디서 나온 썰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네. 이 계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이성적인 결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것도 다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분히 내란 이제 죄에 좀 위험 여지가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을 뭐 강제로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동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내지는 좀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위험한 그런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예. 앞으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비이성적인 결정을 지금 내릴지도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또다시 계엄 선포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 윤 대통령의 이 1차 계엄 선언한 거로 봐서는 그런 그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제 얘기인 거죠. 그것도 설입니다. 예. 설이 예.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오후 5시라고 했는데 내일 오후 7시 네. 5시로 당겨진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내일 국회가 탄핵안을 갖다가 이제 가결시킬 것인가를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뭐 가변적인 네. 변수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이제 그 네. 변수는 역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여기 찬성을 이제 할 탄핵 쪽에 것인가. 찬성을 하는가? 네, 찬성표를 네. 던질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당론으로는 예.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1차 확정을 지금 지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뭐 마치 탄핵 가결 쪽으로 힘을 실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이제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뭐 친한계 일부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는 그냥 가서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지금 뭐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우리 친한계는 그냥 가결로 가자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이 또 집단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은 그 비상 그 의원총회를 열고 있을 텐데요. 논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답니다. 서로. 논의가.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찬성해야 된다, 말아야 예, 된다, 탄핵 예. 절대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내일까지 그대로 연장이 돼서 또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혹시 이 탄핵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편 네. 핵심 이제 친윤계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계속 이거 안 된다라고 아마 이거 끌고 가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제 그거를 뚫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탄핵안 찬성으로 간다. 우리 다 같이 가자. 친한계라도 우리 들어가서 해서 이거 가결시키자. 이렇게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네, 이제 그게 이제 내일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결국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시간 후 정도면은 뭔가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윤곽이 잡히겠는데 네. 그 이후에도 뭐랄까요? 이 전국 불안 내지는 어떤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예. 제가 궁금한 거 우리 한국에서의 이 외신에서 표현은 마샬로, 네. 계엄령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어디 제3세계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갈 일이겠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지정학적 어떤 중요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뭐 중국, 일본,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네.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모두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더라도 예. 이게 너무 의외의 결정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 이제 그 외신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또 이 국제적인 지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이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공급 체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뭐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예컨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부분 그쪽에서 지금 나온 반응들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 이제 그 백악관 쪽의 이제 반응이라든가 국무부 쪽의 반응을 보면 이거 계엄하는 거 우리가 몰랐고 그리고 여러 채널로 우리가 그 이후에 계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엄 상황이 이제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온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백악관의 예를 들어 설리반 그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또 이런 식의 시도가 있으면 우리가 좀 개입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논조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문제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인가요?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원래 한국하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될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거 다 뒤로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고 윤 대통령하고 뭔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계속 관철이 될 거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거의 정권 교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윤 대통령을 약간 뭐 속된 말로 약간 제껴놓은 상태.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런데 뒤집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제 그 해외 그 외국에서의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주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계엄 선포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환율이 막 그때 요동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됐다 하니까 안전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다시 이게 올라갔던 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로 지금 이제 보고 있고 문제적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요인, 최대 리스크 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결정적인 지금 현재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적어도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근데 이렇게 사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기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정권 교체기인데 현 바이든 정부의 반응도 합니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의 어떤 반응은 뭐 감지되는 게 없습니까? 전혀 보도되는 바도 없고요. 뭐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논평을 내놓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굉장히 일관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갑니다.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미국 증권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예측 불허한 인물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를 원하죠. 그런 점에서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 시민들이 나서고 해가지고 계엄을 이제 부산시키고 나니까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그런 복원력을 보여줬다. 그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정적인 걸 굉장히 원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예측 가능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평론가님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그때 10시 한 28분쯤이었던가 10시 반경이었죠. 네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담화를 발표할 때 그렇다면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배경도 한번 들어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선포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죠. 지금 이제 특히 야당을 주로 지목을 했죠. 그래서 좌파들이 이제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반국가 세력. 들이 이제 그걸 해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다 방해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고. 근데 쭉 이제 맥락을 보면, 이제 좌파가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은 민주당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네. 걸 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이제 주적으로 네. 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이유냐?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향후 이제 전국의 전개 방향은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살펴볼 수밖에 없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저희 채널이 경제 채널인 만큼 보시기에 이번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어떤 우선 실물 경제나 이런 쪽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순간 예를 들어 리스크가 10이 팍 생겨버린 겁니다. 네. 손절이 팍 들어간 거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데 그나마 이제 국회가 이걸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내고 하는 바람에 한 5 정도 회복한 상태다. 여전히 이제 5 정도는 이제 마이너스가 지금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가결이 되면 아마 시장이 증시도 그렇고 또 해외에서의 그 환율도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안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신다. 보고요. 탄핵이 가결이 안 됐을 경우를 굉장히 불안하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벌어질 여러 가지 이제 비이성적인 결정들 그게 이제 어떤 게 나올지를 이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볼 가능성이 높고 그때 되면 아마 뭐 야당도 당연히 이제 공세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전국이 더 혼란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더 좀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뭐 국내 우리 뭐 오늘도 도심이 이렇게 참 어수선하고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건 다 이제 평화적인 그런 비폭력적인 그런 자기 의사를 표현한 정도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나라는 어수선하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거기다가 시장까지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간데 우선 말씀하신 거 봐서는 빨리 이런저런 어느 방향이든 간에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보겠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뭐 이제 저희가 1, 2, 3부라서 뭐 조금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듣고는 싶습니다만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저도 개인 투자자. 그러시니까 어디 미국 주식도 하십니까? 미국 주식은 안 하고요. 국내 주식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주식 시장은 늘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딱 계엄 선포하시길래 아이고 내일은 폭락이다. 집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탄핵이 가결되면 오히려 더 안정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우리가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이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계엄 선포를 하는 바람에 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차기 리더십 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면서 약간은 좀 희망적인 상황으로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힘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들께서도 방송에 늘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우리가 뭐 펀다멘탈이 지금 경제 펀다멘탈이 완전히 뭐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안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손절 타이밍 뭐 지금 정확하게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할까요? 뭐 대응하기가 있겠죠. 뭐 뭘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참 이렇게 같이 한번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내일도 일어나면 서로 밤새 안녕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